안녕하세요. 찬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십 왕초보 강좌,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장갑 구조와 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를 공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대를 맞출 수 있게 됐다 하시면 어디를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함선을 공략함에 있어서 어디를 맞추면 좋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노린다고 다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 뭐 거리가 멀고 상대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저길 막 노려서 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상대를 맞추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게 좀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긴다. 나도 이제 좀 에임을 잡을 때 좀 어디를 써야 될지 고민해봐서 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쵸? 거리가 가깝고 상대가 이제 움직임이 빠르지 않고 이렇다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디를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미리 알려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워십은 최종이자 최고의 컨텐츠가 항구에서 배를 감상하는 겁니다. 그쵸? 배를 사놓고 멋있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주위에 UI가 많아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배를 보고 싶은데, 그쵸?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시면 어때요? 자기가 산 멋있는 함선을 이쁘게 감상할 수 있죠? 다시 떼면은 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UI를 지워서 함선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배에는 5가지 구획이 있습니다. 함선 구획을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워십에서는 일단은 요 함수 부분, 배의 앞부분이죠. 그 다음이 이 함체 중앙 부분, 그렇죠? 중간 부분, 그 다음에 함미 부분, 배의 뒷부분이죠. 또 그 다음엔 요 상부 구조물, 그쵸? 함체 중앙 위에 있는 요 상부 구조물 부분, 그 다음에 요 주포탑과 관련된 포대 부분, 그쵸? 포대가 위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래로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길쭉하게. 그래서 이 포대 부분 이렇게 크게 5가지의 구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함선 전체의 체력이 있잖아요. 체력과 연관돼서 각 구획들도 각각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그 각 구획의 체력은 당연히 함선 전체의 체력과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이 구획별 체력에는 임계값, 그러니까 한계값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그게 2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만 막 때리다 보면은 얘의 임계값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임계값에 도달하면 피해를 입는 데미지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또 막 피해를 입다가 2번째 임계값에 도달하게 되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무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른 부위를 노리면 되죠. 네, 다른 부위를 노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계값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화재라든지 침수 데미지는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주포를 쐈을 때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막 버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획의 체력이 떨어져서 안 들어가나 보다 다른 데를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아셨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까요? 구획이 체력이 모자란지 가득 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보통 배가 피탄을 당하게 되면 그 흐름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진해지고 막 거의 검게 변했다 하면은 체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네.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부정확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이러면 딱 쐈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갔다. 그럴 때는 그냥 다른 구획을 노리는 게 낫겠죠. 네. 물론 거리가 멀다면 그냥 일단 맞추는데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가까울 때 얘기예요. 충분히 상대의 그 상대 함선의 구획을 선택해서 노릴 수 있다 했을 때 특정 구획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상태인 것 같다 하면은 다른 구획을 노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함선 구획과 더불어서 이 배에는 모듈들이 달려 있어요. 뭐 대표적인 모듈이라고 하면은 일단 엔진 부분이랑 요 뒤에 러더, 프로펠러 부분이랑 뭐 대공포, 그쵸? 대공포가 달렸죠? 그리고 또 주포탑, 또 뭐 여기 뒤에 어뢰가 있죠? 어뢰 발사관,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모듈들인데 이 모듈들은 그 함선 전체 체력과 상관없이 그 자신들만의 체력을 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함선 구획이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선 전체 체력과 연관이 돼가지고 계속 피해를 입으면 HP가 깎이는데 이 모듈 체력 같은 경우에는 모듈 각각의 체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어뢰발사관이 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뢰발사관을 막 때려가지고 어뢰발사관이 파괴가 됐어요. 그럼 모듈에 계속 맞으면은 모듈에만 계속 맞았다고 하면은 이 함선 전체 HP가 깎였을까요? 안 깎였을까요? 네, 안 깎입니다. 네, 안 깎여요. 그래서 항모 모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급폭기로 기껏 상대방 함선을 명중시켰는데 모듈 파괴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네? 모듈 파괴가 한 2개 떴는데 함선 자체는 피해를 못 준 거예요. 왜냐? 모듈 체력이랑 이 함선 체력이랑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획별 체력이랑 모듈 체력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각 모듈에는 또 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손상일 경우에는 리페어, 수리를 돌리면 사용할 수 있고 파괴가 돼버리면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포탑 손상 그러면 수리를 돌려야 되죠. 그때까지는 장전이 안 되죠. 주포탑 파괴 이러면 어때요? 주포탑 쓸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포탑이나 어뢰발사관처럼 손상과 파괴 개념이 둘 다 있는 게 있고 프로펠러나 그러니까 러더나 엔진처럼 손상만 되는 게 있어요. 러더나 엔진은 아예 파괴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상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수리할 수 있게끔 러더나 엔진이 그렇고 또 파괴만 되는 게 있어요. 대공포 같은 경우에는 수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듈 체력이 깎이면 아예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쵸? 이런 게 있다. 그쵸? 요런 거 제외하면은 나머지 건 다 손상과 그 파괴 개념이 다 있다. 그쵸? 그래서 모듈에는 체력이 존재하고 그 모듈 수치가 0이 돼버리면 체력이 0이 돼버리면 파괴가 돼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 함선을 공략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장갑입니다. 장갑. 그쵸? 장갑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상대방 함선의 장갑 두께를 어떻게 가늠할까요? 감으로? 왠지 저긴 날렵하니까 얇아 보이는데? 여긴 왠지 두꺼워 보이니까 두꺼운 게 아닐까? 이게 아니라 인게임에서 장갑 구조를 원래 볼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시작하셨으면은 유료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네, 보셔야 됐었는데 워게이밍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인게임에서도 여러분이 돈 안 내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되게 좋죠? 어디냐면 여기 그 함장 칸 밑에 아머 레이아웃이라고 딱 있어요. 그쵸? 아마 장갑 구조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어때요? 짜잔. 각 그 색깔이 어느 정도의 두께를 나타내는가도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각 구조물의 각 구획의 장갑 두께를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두껍네 127, 여기는 얇네 16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좋죠.
이 장갑 구조를 인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얼마나 알아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상대하는 배의 장갑은 알아놓는 게 편해요. 네. 뭐 수치까지 정확하게 그래 자오라는 배의 옆구리는 30mm구나 막 이렇게 알아놓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가장 좋은 거는 모든 수치를 다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좋지만 우리는 슈퍼컴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게임에서까지 그렇게 두뇌를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이나마 뭐 내가 상대하는 배의 장갑 수치가 어떻구나 이걸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포로 걔를 공략할 수 있나 없나 이 정도는 알아놔야겠죠. 그쵸?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장갑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면 상대방을 공략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죠. 뭐예요? 자신의 주포 스펙이죠. 그러니까 관통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장갑은 일종의 방어의 역할이고 내가 공격을 하는 거는 내 주포의 관통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장갑과 내 주포의 관통력을 비교해서 관통할 수 있나 없나를 계산해야지만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타격 판정에는 관통, 과관통, 비관통, 도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관통이랑 과관통만 데미지가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관통력이 충분해서 뚫어야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포의 관통력이랑 상대방의 장갑을 비교해서 뚫을 수 있나 없나를 알아야지만 효과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고폭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폭탄의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관통력 계산을 되게 간단합니다. 자기 함선의 주포 구경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모듈 항목에 보시면 어때요? 203mm죠? 203mm인데 여기다가 6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진 고폭탄 관통력을 알 수 있어요. 네. 그쵸? 단 독일 전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포 구경에 4분의 1을 곱합니다. 그쵸? 380에 4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일 전함만 고폭탄 관통력이 좀 높은 거고 나머지 모든 함선들은 고폭탄 관통력이 다 6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고려 안 하셔도 돼요. 거리도 상관없고 각도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타고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03 곱하기 6분의 1 하면 33점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타고는 33mm는 장갑을 관통할 수 있구나. 뭐로? 고폭탄으로. 그쵸? 다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계산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못 뚫으면 비관통인 거고 뚫으면 과관통 아니면 관통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물어보시겠죠. 고폭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불을 낸다는 거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고폭탄이 불만 잘 내면 되지 관통력 계산해서 뭐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불은 확률이잖아요. 데미지는 딱 그 판정에 따라서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로 화재도 노리지만 안정적으로 고폭탄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때리는 게 낫겠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쵸? 기왕 고폭탄을 쓰기로 했으면 화재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확률에 따라서. 근데 내가 어딜 맞추냐에 따라서 데미지도 들어가니까 일석이조의 효과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고폭탄을 쓸 때는 뚫리는 부위에 쏘는 게 낫다. 자, 한번 이 아타고가 야마토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야마토를 딱 만났어요. 십탑방에 끌려가가지고. 네. 어디를 써야 될까요? 자, 장갑 구조를 확인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보면 32mm네요. 옆구리가. 함수 부분도 32mm네요. 함의 부분 옆쪽도 32mm네요. 아까 아타고 고폭 관통력이 얼마랬죠? 33mm랬죠? 그럼 관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관통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고폭 데미지에 관통이 되면서 화재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부 구조물도 19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폭에 의해서 관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650 당연히 안 되겠죠? 50mm 데미지 안 박히겠죠? 57mm 고폭 데미지가 안 박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여기 32mm 여긴 박히네요. 그쵸? 내가 뚫을 수 있는 부위가 있고 뚫을 수 없는 부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왕 아타고를 탔을 때 얘를 공격하려면 자 각도나 거리는 다 신경 안 써도 되죠. 고폭탄은 계산하기 편하니까 무조건 6분의 1 곱해가지고 뚫을 수 있나 없나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내가 딱 야마토를 만나면 오케이 일단 확실하게 뚫을 수 있는 건 상부 쪽이니까 상부 쪽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되죠. 그쵸? 아니면 뭐 옆구리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면. 하지만 이쪽은 또 두껍기 때문에 410mm이기 때문에 살짝 위를 노려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고폭으로 관통 데미지도 주면서 화재도 나니까 이득인 거죠. 안 뚫리는 부위에 쏘는 것보다. 그쵸? 물론 이 장악 구조를 만약 못 외우셨다면 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갑판에 맞추면 안 뚫리겠죠? 그러면 비관통이 뜰 거 아니에요. 비관통이 뜨네? 데미지가 안 박히네? 다른 데로 옮기면 되죠. 그쵸? 외워서 대충 노리는 게 좋지만 정 외우기 힘들면 쏴보고 바꾸면 되고 안정적으로 그냥 모든 전함은 대부분 이렇게 상부 구조물 쪽이 장갑이 얇거든요. 뭐 보면은 아이오 같은 경우도 상부 구조물은 장갑이 얇아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물 그냥 안전으로 때리거나 다른 장갑 구조도 외웠으면 옆도 노려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또 이제 아마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나는 야마토도 없고 아이오도 없는데 어떻게 장갑 구조 확인해요? 이것도 뭐 배를 다 산 사람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테크트리 들어가셔서 그냥 자기가 궁금한 그 함선의 스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갑 구조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몬타나가 아직 없거든요. 몬타나가 아직 안 샀어요. 하지만 어때요? 장갑 구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함선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몬타나를 상대하다가 데미지를 별로 못 줬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테크트리 들어가가지고 확인해보면 되죠. 이놈이 도대체 장갑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데미지가 안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는 은근히 옆구리가 튼튼하구나. 차라리 고폭탄 쏠 때는 위를 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딱 전략이 수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테크트리에 들어가면 자기가 없는, 소유하지 않은 함선의 스펙도 확인할 수 있다. 장갑 구조도 물론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쵸? 철갑탄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